반대에는 그 V자도 있고, 그냥 U자는 조금 돌려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좀 돌려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빠지면 V자 반등인데, 이제 뭐 V자 반등만 나와라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예. 사실 제가 오늘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약했는데, 빠지고 나면 잠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그려보고 기대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실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상승장일 때는 사실 주식을 뭐 5일선 매매해도 되고, 아니면은 확 빠지면 사도 되고, 또 아니면은 바닥에서 이제 행보하다가 뭐 제가 예전에 많이 좀 생각했던 거 61선을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 만에 터치하게 되면 좀 사고 그런 게 통하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가 않죠. 예. 조금 지금 시장을 좀 같이 보시면, 근데 그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오늘 장에 뭐 또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10월 11일날 금은 목요일이 나왔다가 금요일날 이제 확 당겨주니까,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우리 주식의 기본이 있죠. 이게 뭐죠 하면 여기에 갭이 있고, 여기 하락 갭이 있고, 또 이 양봉이 이 음봉을 이렇게 장악하지 못했죠.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이까지 온 거하고 이까지 온 건 다른 겁니다. 여기 봉이 있는데 이까지 만약에 감싸버리게 되면은 이건 장악형이라 그래서 내려와도 여기가 지지가 돼요. 근데 지금 힘 자체는 아직 장악을 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다시 약간 떨어질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사실 약간 그래도 장악을 조금 시도를 했었어요. 코스닥은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윗골이 아니지만 장악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빠진 거는 어찌 보면 또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자리 위치가 5일선을 저항을 보인 자리죠. 저항을 보인 자리인데, 그 아마 최근에 이런 느낌 많이 들 거예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구를 열어보기가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장구를 열어보기도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과연 내가 주식의 기본이 사실은 수익을 내려는 건데, 이제 수익을 내는 건 이제 물 건너 갔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뭐 요 정도 지금 10월쯤 오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올해 또 대충 결과 나와요. 네, 특히나 올해는 글쎄요, 거의 뭐 90% 이상이 손실일 확률이 되게 높은 장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랬습니다. 시장 탓을 안 할 수 없는 게 올해는 그런 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2월달이 있었고 6월달이 있었고 10월이 있고, 이게 뭐 거의 4달 만에 짝수 올해 이렇게 되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수익을 냈다 그러기가 좀 어려운 장인데, 얼문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장이 이제 빠져버렸으니까. 사실 이제 지금 많이 보시겠어 아십니다. 지금 바닥이 없잖아요. 월봉 이렇게 때렸는데 어디가 바닥입니까? 섣불리 주식은 지수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밑에다 선 끊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지금 요 2130이 단기 저점이 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는 없어지는 포인트니까, 2130이라는 포인트는 현재 수준에서는 2130이라는 포인트를 그래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최소 2200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최소의 기준은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빠지면 30%는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되돌리면 그 다음을 논할 수가 있고 못 되돌리면 다시 빠져요. 왜냐면 이 물량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주가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빠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약간 기대 물량이 있어요. 반등 기대 물량이. 근데 여기서 한 30%까지 올라가주면 이게 3, 예. 또는 5, 또는 이렇게 7이 있는데 30%까지만 가주면 약간 안심을 해요. 50% 가게 되면 이제 고점을 논할 수가 있어요. 돌파 가능성을. 70%대까지 가면 거의 돌파예요. 예. 확률도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갈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 거고 5대5가 되는 거고 70%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그 기준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지난주 보여줬던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가 빠지게 되면 약세장이라 그러는데 거의 이제 얼추 10% 수준이 230이 빠진 거니까. 그죠? 요 2350에서 2130이면 225가 빠졌기 때문에 얼추 10%가 빠진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10% 빠지면 보통 약세장이니까 여기서 30%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대략 2200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안 오면 다시 깨요. 네. 다시 깨요. 이게 종목이든 시장이 똑같습니다. 다시 깨요. 뭐 시장이 뭐 외국인이 사서 팔고 이렇게 해서 사고 파는 것처럼 똑같아요. 얘는 또 팔아요. 얘는 기관들은 많이 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830에서 703이니까 요것도 한 10% 더 빠졌어요. 830에서 10%면 벌써 83포인트니까 빠지기를 뭐 120 빠졌는데 훨씬 더 빠졌죠. 그러면 705를 중심으로 잡고 보면 최소 750까지는 와야 아까 말씀드린 30% 위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잠깐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지금 장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형성했던 요 2130을 깼냐 안 깼냐 이 자리예요. 당연히 저는 안 깼으면 싶고 안 깰 거라 보고 지금 있는 건데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여기서 갖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다시 20하고 60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반등국에는 일부 들어간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장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은 지금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 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주말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는 일단은 뭐 지금 미국 시간이니까 이제 무역 뭡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은 지금 요 경계감이 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내일이면 해소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정하면 어떡합니까? 예전처럼. 사실은 미국이 더 피해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미국이 더 피해본다는 말은 좀 그런데 이 지정하면 한 4가지 정도를 제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실제적으로 이거 했을 경우에 이게 왜 환율 조작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계속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경상수지를 흑자를 이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위안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 환율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게 됐을 때 조작으로 미국이 지정했을 경우에 제재는 4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정시랑은 약간 별개예요. 정시하고 시장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실물 경제니까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경기 부양을 시키고 있어요. 예. 경기 부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게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예. 금융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금융정책인 게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거죠. 예. 지준율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지금 계속 낮춰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 계속 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지정한다고 해도 지들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거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다 했을 경우에 갑자기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가고 그거 아니에요.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계속적으로 위안화 약세로 가니까 이건 니들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슈 자체가 오늘이면 결정이 나요. 저는 실제적으로 조작을 해서 만약에 시장이 조작을 한다고 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아니라 생각하고 금요일날 장을 당겼고 그랬는데 금요일 당겼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경계가 남아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지금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미국이 관세 이빨 때리잖아요. 그래봤자 중국 꼼짝 안 해요. 어느 정도만 감소를 하지. 결과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 기업의 피해를 보게 되고,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표는 화이트 칼라들이에요. 예. 트럼프의 지지층은 화이트 칼라란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항상 전 정치에 좀 뺐다가 보는데, 트럼프가 과연 70 넘은 사람이고 그걸 떠나서 미국 경제 부흥에 그런 게 많이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사이라는 사람들을 별로 안 믿어요. 물론 제가 안 돼봐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같지 않을까요? 그 자기 개인의 영달 아닐까요? 물론 제가 너무 비꼬아서 봅니까? 업적을 남기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표잖아요, 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11월 6일 날 진행되는, 예? 제가 판단한 건 11월 6일 정도가 그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도 지난주에 조금 이야기했던 게, 이게 지나고 나면, 예? 지나고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북미 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무역 이슈,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까도 봅니다. 물론 반분에 바뀌진 않겠지만은 조금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좀 저울질도 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한번 영상 찍어드린 것처럼 G20 정상회담이 11월 30일 날 열리거든요. 12월 며칠까지더라. 어쨌든 열려요. 아르헨티나에서. 여기서 이제 뭐 트럼프, 뭐 시진핑, 아베 뭐 다 만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합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다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예요. 지금 북미 회담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거의 11월 말 12월 초로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뭐 계속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뭐 이번 주에 뭐 FOMC 의사라고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10월장은, 예, 10월장은 꼬리 달기 장이라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어떻게 땡겨요? 이렇게 때렸는데. 10월장의 포인트는 과연 저점을 어디에 만들어주냐의 장이라 봅니다. 10월장은. 과연 지금 여기 진짜 저점을 잡아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2100 밑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줄지의 장인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요. 진짜 지금 700선을 진짜 한번 지켜줄지. 지금 그림만 놓고 보면 못 지키게 생겼죠. 예. 그림만 놓고 보면 깨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뭐 700선까지 왔기 때문에 2100까지 왔기 때문에 오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겠지만은 한 방에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어느까지 왔으니까 어디가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예. 꼬리를 만들기 주는 장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V자 반동은 못 나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 10월장에 그 장을 내려온 게 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국채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이 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다 복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달부터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국채금리는 이제 조금 주춤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아직 믿을 거 못 돼요.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거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 이슈인데 어차피 박스권은 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유가는 그 이란 제재가 11월 6일 정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약식 가두리 쳐줄 거예요. 많이 내려도 안 좋아요. 그냥 유가의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한 65불에서 75불 사이에 딱 갖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유가는 어느 정도 다시 내려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요. 왜? 원자재 시장도 안정되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안정이에요. 안정. 외생 변수들은 금리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다 안정이 중요해요. 근데 안정이 안 되니까 금리도 확 뛰어버리고 환율도 올라버리고 막 유가도 급등을 하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주식은 빠져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차트가 뭐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생 변수가 불안하면, 근데 대부분이 다 기업 기준으로 보면 다 악재들이잖아요. 아, 환율은 좀 다르구나. 근데 환율도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그러면 다 악재잖아요. 원가를 부축시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이제 10월 우리가 15일날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정인데 아마 지금 장은 그 안정을 찾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어느 정도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점을 깨면 그냥 깨면 볼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예, 코스피도 코스닥 그러니까 뭐 2100 밑으로 깨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뭐 코스닥 지수에다가 주봉에다가 65주 월선 꺾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다시 2130포인트 미만을 내려가면 그냥 21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보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다시 700 뭐 7, 4, 5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딱 710까지만 깨버리면 무조건 그때는 700선 깨러 가는 거예요. 650선까지 내려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600 깨져요. 여기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를 지금 미리 물론 아슬아슬해요.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이러한 장을 또 훼손할 수가 있기도 한데,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오늘도 작게나마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은 거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팔지 않았는데 왜 내립니까? 그건 기관들 때문에 내린 거고요. 코스닥은 그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관들이 수급이 코스닥을 좌지우지한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데 이런 게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이런 종목들 파는 것들 그냥 파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뭐 분석하고 그러긴 그래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매도가 제일 많이 때린 거는 기아차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가장 많이 때린 게 삼성전기, 이런 애들이었어요. 예, 이런 애들인데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라는 게 조금 포장이 돼요. 삼성전기, SDI 이런 애들은 약간 그 성장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실적 기대감 이런 걸 가져가요. 그게 이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애들이 축 빠지면은 이걸 사야겠지, 이런 흐름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후다를 다 내버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붙어요. 뭐 다 실적 발표해버렸으니까. 예, 안 붙어요. 오늘 보면 뭐 갑자기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다 수급 요인이잖아요. 예, 그냥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예요. 바이오주는 기술적 매매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니까 셀트리온은 이 구간 생각하면 돼요. 61선 딱 중심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내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바이오 중에서 뭐 어설픈 애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게 어설픈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새로우니까, 어설프단 말은 기준이 뭐냐면 실제 계속 나오고 모멘텀이 계속 붙는 애들. 티슈진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애들은 나중에 다른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설프다기보다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100, 400. 물론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래도 조금 주목을 받는데, 이제 기태이들, 뭐 텔콘이라든지 뭐 그냥 조만한 애들 있죠. 뭐 텔콘이라든지 뭐 인콘이라든지 이런 조만한 애들 붙은 애들 있죠. GL 팜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못 살아나요. 웬만하면 못 살아나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만약 현대로템 같은 걸 아침에 붙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아침에 뭐 이렇게 뭐 경협주 붙었어요. 고위급 회담 한다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겠다는 게 아니라, 차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